사상 최대 경쟁률 시대 취업 전략이라고 나왔습니다. 아이고. 씁쓸하네요. 무거워지죠, 왜 마음이?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네. 이번에 정말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뭐 마지막에 물론 폭주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을 늘리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고요. 예, 맞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많이 중요하죠. 네. 요즘 최근 저도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깜짝 놀랐었는데 최근에 이 포털 사이트의 대기업 경쟁률이라는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높았어? 라고 아마 좀 생각이 드실 텐데요. 최근 보도를 보니까 KT가 이제 공채 서류 전형을 끝내고 어느 정도 지원자가 왔었는지 한번 발표를 좀 했었는데요. 요번 그 2013년 하반기에 300명 모집에 4만 5천 명이 지원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. 4만 5천 명. 저희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없으시죠?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. 보통 지난 2007년 저희가 이제 삼성그룹의 이 인적성 검사죠. 이 사트 전형에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지원을 했었다.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여기는 계열사가 한 20, 30개 정도 그 계열사에서 공채를 뽑는데 한 5만 명 정도 규모였는데 KT 회사 하나에 지원하는데 한 4만 5천 명 몰렸다. 이런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.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삼성그룹이 올해 기준으로 한 7만에서 8만 명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KT에 몰린 이 지원자 수가 상당히 많다. 이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예. 지금 요번에 KT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이제 150대 1 수준이다.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 또 자세히 보면 요번 상반기에는 채용 인원이 조금 적었거든요. 그래서 그 상반기 경쟁률은 사실 200대 1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경쟁률 자체로 놓고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. MC분들 혹시 공무원 이 경쟁률 혹시 아십니까? 공무원이요? 예. 방금 말씀하신 이 KT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은데 한 3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? 어떻습니까? 30대 1보다는 저는 높을 것 같아요. 30대 1 공무원 뭐 요새 너무 인기잖아요. 물론 인기죠. 예, 센스가 있으십니다.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높다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세요. 네. 예,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요 경쟁률이 제가 보니까 87대 1이었더라고요. 그것도 대단한 거죠, 그것도. 근데 KT보다는 좀 낫네요. 그렇죠, 낫죠. 예. 그래서 요 공무원 경쟁률이 높다고 공무원 경쟁률보다 이 대기업 들어가는 경쟁률이 훨씬 높습니다. 그렇죠. 이걸 잘 모르는 또 이제 구직자분들이 잘 모르는 게 이제 또 함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. 아직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공무원 준비는 잘 생각해 보면은 한 몇 년씩 준비하는 분들 많잖아요. 뭐 학원도 다니고 본인들이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경쟁률이 더 높은 대기업에는 그만큼 노력을 과연 할까? 이걸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. 그래서 대기업 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. 이런 것을 좀 느끼고 공감할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는데요. 좀 여러분들도 이런 경쟁률만 놓고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다 어렵다. 이런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대기업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다른 기업들 어떻습니까? 경쟁률? KT 말고도. KT 말고도 또 역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조사를 해봤는데요. 좀 다른 기업들을 좀 살펴보니까 하나그룹도 이제 전형이 끝났는데 서류가 이제 82대 1이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. 아주 인기가 높은 금융직군이죠. 기업은행이 이제 100대 1. 또 기업은행은 또 열린 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지원자가 지원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상대적으로 이 공학 계열 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60대 1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지원자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제가 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좀 살펴보니까 삼성그룹 채용이라는 단어가 지금 1위더라고요. 제가 볼 때 아마 이번 삼성 같은 경우 30개 계열사에서 이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는데 아마 8만 명 이상 응시생이 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사실 취업난은 1, 2년 사이 얘기가 아니잖아요.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인데 올해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있을까요? 경쟁률이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사실 졸업자가 조금 늘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. 제가 그래서 좀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. 4년제 대학교, 일반 우리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한 29만 8천 명 정도가 졸업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해서 1.6% 한 11,000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대기업 경쟁률을 놓고 보면 11,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순수하게 졸업자가 늘어나서 이 경쟁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조금 어렵겠죠. 그래서 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좀 많아서라기보다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돌아와가지고 해외 대학 리턴이라는 이런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.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데다가 또 내가 좀 스펙을 좀 쌓아야겠다. 토익이 모자르다. 이러고 토익 학원에 딱 가면은 취업을 한 줄 알았던 선배가 싹 앉아 있어요. 형님 왜 계세요? 이런 분들도
회사를 안 다니고 그치. 좀 토익학원 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났거든요. 예, 그래서 좀 또 실제로 취업을 한번 성공해 본 분들이 한번 해보니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또 이런 성공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회사로 좀 옮겨보려고 신입공채로 다시 좀 몰리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쟁률이 좀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그 1년에 신입사원 뭐 한 30% 이상 관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렇죠. 또 여기에다가 또 공채로 몰려드는 인원에다가 사실 이 포함되지 졸업자에 포함 안 되는 숫자가 있죠. 졸업 연기, 졸업 유예하는 학생들. 요즘 뭐 필수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뭐 계속 높아진다.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참 힘들다, 또 뭐 어렵다, 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, 어느 게 맞는지 말이죠. 예. 역시 결국은 스펙이 정답입니까? 예, 스펙을 올리는 게 답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 사실 예. 보통 경쟁률이 높아지면 스펙을 올려서 취업하는데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겠다.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습니다. 예. 어찌 보면 좀 당연한데 근데 이 스펙이 또 실력을 말해주지 않는다. 이건 이제는 거의 뭐 상식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. 최근 보면은. 그래서 스펙이 좋다고 해서 좋은 인재라고 딱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 없고요. 또 이런 그 인사 담당자들을 좀 만나보면은 뭐 스펙을 좋다고 뽑아봤더니 그렇게 실력 뭐 좋은 거 아니더라. 또 이런 이야기도 또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또 자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취업 포털 사이트죠. 사람인에서 인사 담당자 분들 대상으로 한번 좀 설문을 한 조사가 있더라고요. 한 166명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는데 이 응답자의 한 31.9% 정도가 스펙 중심의 채용에서 다른 방식으로 좀 변화를 주고 있다. 이렇게 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또 그중에서 56.6%는 좀 이 서류 전형의 비중을 낮추고 면접 위주의 평가 전형을 좀 다각도로 좀 바꾸고 있다. 이런 대답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이 스펙 초월 채용 아까 우리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었고요. 네. 또 역량 기반 지원서 작성, 또 열린 채용, 그리고 뭐 소셜 리크루팅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런 네. 것들이 좀 대표적인 방식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네. 자, 하반기 대표적인 채용 트렌드 하면은 스펙 초월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사실 얼마만큼 스펙을 좀 안 본다는 건지 부담을 줄인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.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? 예, 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이 일괄적으로 물어보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. 이런 여러 항목이나 아니면 그 이력서에 보면 스펙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. 이런 란들을 좀 삭제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. 옛날에 뭐 IMF 이전에는 이렇게 뭐 토익 점수를 기재하는 란이 이력서에 없었거든요. 최근에 그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이 토익 점수, 어학 점수 기재란이 있었습니다. 공인 어학 성적 몇 점 이렇게 제시하는 게 있었는데 또 최근에 이런 부분을 아예 삭제하는 이런 그 기업들도 좀 늘고 있습니다.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유 항목을 기재해봐라. 본인이 질문을 만들어서 본인이 답을 써봐라. 이렇게 아예 그 항목 자체를 좀 바꿔주는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라.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. 또 다른 기업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항목, 뭐 끼와 열정으로 본인이 경험했던 뭐 경험을 써봐라. 이런 식으로 이 다른 회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항목들로 좀 차별화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겠고요. 또 예를 들자면 뭐 GS 리테일 2급 사원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 채용한 다음에 바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일을 시작했었는데 네네. 최근에는 이 인턴으로 일단 선발한 다음에 실무 경험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으로 바꾼 게 좀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면접 전형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는데요. 사실 그 스펙점을 안 본다. 라고 좀 잘 알려진 회사가 사실 또 삼성그룹이에요. 예, 삼성그룹을 보면 좀 이런 상반기 때 토론 면접을 없앴었습니다. 근데 또 이번 하반기 때도 또 면접에 좀 이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. 하반기부터는 좀 이 PT 면접에 상당히 많은 그 비중이 있었던 것을 좀 인성 면접에도 좀 비중을 다시 늘리겠다. 좀 이런 부분을 좀 밝힌 게 있고요. 네. 또 삼성 이 계열사에 보면 이 금융 계열이 있습니다. 이 보통 우리가 은행들 같은 경우는 1박 2일 면접을 많이 가거든요. 이런 판매 세일즈 기법이라든가 태도, 뭐 레크레이션을 통한 면접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데 이런 금융 계열들도 1박 2일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좀 스펙 비중을 좀 낮추려는 어떤 노력이다.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예전에 그 정말 먹을 게 없는 시절을 우리가 그 어르신들께서 보릿고개다 보릿고개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요즘에 취업의 보릿고개가 아닌가 생각이 딱 맞는 듭니다. 말이네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? 경쟁률 그냥 낮은 회사를 볼까요? 일단 뭐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또 피할 것도 아니고요.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낮은 기업을 찾는 것 역시 시간 낭비입니다. 예, 보통 뭐 지원 기업이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여러 기업에 지원해 보는 것이 사실 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있고요.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본인 좀 유형을 나눠야 됩니다.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읽기 편하게 쓴 자기소개서를 좀 선호할 수도
있고요. 또 어떤 회사는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쭉 풀어내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자기소개서를 좋아하는 곳도 있고요. 아니면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정직, 신뢰, 책임, 저희가 이게 취업에 관련된 그 아주 좋은 단어들 있잖아요. 모범적인 단어들. 이런 걸 좀 넣어서 이렇게 잘 구성한 자기소개서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신의 자기소개서가 어떤 유형인지 오늘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예. 자, 자기소개서 전략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죠. 그러면 자기소개서 다 읽느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으면 그야말로 다 읽느냐 궁금해져요. 항상 궁금한 내용이죠. 네. 예, 이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뭐 요번 그 취업 필승 경략 119에 제가 얘기한 게 141 자소서. 네. 한 기업에 하나의 자소서를 넣어라.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요즘 400자를 물어보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네. 소제목을 넣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. 이 400자 정도만 요구하는 그 자소서 항목에서는 사실 이 소제목을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소제목을 달면 벌써 한 50자 이상 잡아먹거든요. 맞아요. 예, 그래서 안 쓰는 게 좋고요. 또 네. 이 800자 정도 되면은 요즘 구직자들이 보통 이 두 개로 자기가 소재를 나눠 갖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한 개로 보통 소재를 나누지 말고 하나의 소재로 800자 이내에서 좀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 읽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오탈자가 없는지 컴퓨터로 보통 걸러낼 때는 이 오탈자 있는 경우는 보통 안 보거든요. 그래서 자신의 이 글에서 오탈자가 있는지 또 종결 어미가 좀 통일이 되어 있는지 또 특히 무슨 때문입니다. 이런 표현들 잘 보면 앞에 또 주부가 없어요. 그냥 때문이라고 하거든요. 또 때문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 들어보시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주거든요. 그래서 자신이 쓰는 단어가 좀 더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밝은 느낌을 주는지 한번 좀 자기소개서를 꺼내가지고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취업의 기술 시간 함께했습니다.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